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보름간의 휴식을 취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홈 경기 투구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낮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이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 상대로 소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도 타격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이마나가의 완투로 불펜의 휴식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토 마사시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5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이토는 역시 고시엔의 남자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DNA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금년 의외로 원정 야외 구장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나가 쇼타 상대로 9회 초 터진 오야마, 유스케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한신의 타선은 하마스타만 가면 부진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문제는 아무래도 고치기가 쉽지 않을 듯. 결정적 홈런을 허용한 카일 켈러는 아무래도 괜히 재계약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하마스타에서 한신이 패배했습니다. 그야말로 도깨비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 하마스타임을 고려한다면 아즈마와 이토의 투구는 막상막하에 가깝긴 하겠지만 타격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고 한신은 교류전 후반부터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메이아가 NPB 1군 데뷔전을 갖는다. 메이저리그 8경기에 뛴 경험이 있는 메이아는 금년 AAINT 시라큐스에서 1승 3패 6.17의 부진한 성적을 낸 뒤 일본 무대에 들어온 투수다. 웨스턴 리그 2경기에서 9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고 WBC 파나마 대표로 출전했는데 금년 AAA에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솔직히 기대를 걸긴 조금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사이 스니드의 투구에 막히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에 부진이 새삼스레 조명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 9회 말 무사일 3루에서조차 득점을 하지 못한 건 이 팀의 한계점일 듯. 1.2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해낸 불펜은 그저 패하는 경기만 잘할 뿐입니다. 오가와 야스히로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와는 교류전 3경기 모두 6이닝 이하 3실점의 부진한 투구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7이닝 5실점으로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작년 판테린돔 투구가 나쁘지 않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착실하게 무너뜨리면서 4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이제야 조금씩 집중력이라는 게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7개의 안타 중 3개가 2루타였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 스니드 덕분에 불펜이 또 휴식을 취한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교류전은 끝났지만 주니치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가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울 듯. 움베르토 메이아가 1군으로 콜업된 건 2군에서 볼넷이 없었다는 점이지만 돌려 말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이야기고 이는 1군 타자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오세라는 교류전 앞선 2경기에 호조가 날아간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 홈에서 투구가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6이닝 이상 2실점으로 투구가 좋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 상대로 사카쿠라, 쇼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끝인 히로시마의 타선은 저항 공략 실패가 또다시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혼자서 2번의 찬스를 완벽히 날려버리고 추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아키야마 쇼고는 최악의 하루를 보낸 듯. 치명적인 2실점을 허용한 모리우라, 다이스케는 2군으로 내려가서 제구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듯합니다. 요한데르 멘데스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3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1군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한 멘데스는 건강하면 6이닝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투수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의 좌타 라인을 고려한다면 멘데스의 호투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교류전 막판 떨어진 타격감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번 경기도 이 타격에 승부를 걸 수 있을 듯. 이노우의 강판 이후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요코가와 카이의 슈퍼 릴리프 작전이 성공적인 듯합니다. 5회 말 1사 만루에서 아키야마 쇼고의 투수 앞 병살타가 아니었다면 경기의 흐름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시리즈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전날 쿠리가 무너진 건 이번 경기에서 오오세라의 부진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히로시마는 좌완 투수에게 약합니다. 전날 필살기로 내놓은 타선이 통하지 않았다면 멘데스 공략은 포기해야 합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카라시마 와타루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6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카라시마는 교류전에서 강한 특징을 이어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이번 리그전에서도 푸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홈에서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7회 말 동점 이후 역전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을 듯. 막판 3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사카이 토모이토가 계속 경기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게 팀 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입니다. 타카하시 코나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교류전 3연패 포함 4연패의 푸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야외 구장에서 흔들리고 있고 비가 온다는 점이 타카하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데이빗 맥키넌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나카무라 타케아의 복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금씩 타격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 그러나 히라이 카츠노리의 불론 세이브와 마무리 마스다 타츠시의 실점은 여전히 이 팀의 불펜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줍니다. 세이브가 달라졌다. 특히 교류전 후반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타격의 집중력은 이번 시리즈 내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날씨를 고려한다면 카라시마와 타카하시 모두 고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라쿠텐의 경기력은 기복이 심하고 무엇보다 불펜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카라시마의 이닝 소화력이 이런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DNA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메르세데스는 교류전에서 기대 이상의 투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일단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인데 니포넴 상대로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6이닝 2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와 타나카 상대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연패 기간 동안 타격 문제가 꽤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 득점권 집중력은 나쁘지 않지만 테이블 세터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듯.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3인방 외에 신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아사와 나오유키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16일 주니치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아사와는 이전과 다르게 교류전에서 모두 쾌투를 보여주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치바, 롯데 상대로 첫 등판인데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듯 조조마린을 포함 원정 야외 구장 투구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투수라는 데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노무라, 유키의 쐐기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교류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리그전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제 만남이 추세이는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는 타자가 된 듯. 그러나 타나카 세이기의 실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니포넴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타네이치를 공략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 더 이상 좌완에게 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메르세데스 상대로도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아사가 원정 야외 경기에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교류전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가 많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히가시야마 나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히가시야마는 교류전에서 기복이 심한 투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나마 홈구장 투구는 좋은 편이지만 오릭스 상대로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고 낮 경기에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모토와 우다가와를 무너뜨리면서 7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낸 집중력이 승리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포인트. 아리아라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카이노 한 명만 불펜 소모를 했다는 것도 소프트뱅크로선 기분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야마오카 타이스케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5일 한신 원정에서 4.1이닝 2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야마오카는 시즌 최다인 8개의 피안타를 내주는 푸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년 소프트뱅크 상대는 처음인데 돔 구장 투구가 매우 좋은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아리아라, 코에이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1회 초 터진 모리토모야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오릭스의 타선은 첫 단추가 너무 엉망이라고 꿰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회 초에 찬스조차 살리지 못한 건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듯. 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우다가와의 푸진이 꽤 뼈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무너졌습니다. 이는 이번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 특히 소프트뱅크의 타격이 이전에 비해 매우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는 야마오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히가시야마는 홈 경기에서 나름 강점이 있는 투수임은 사실이고 타격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건 소프트뱅크.
홈에 2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담 플러코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8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플러코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1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박세웅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LG의 타선은 타선 전체의 피로도가 극심한 게 눈에 띈 상태. 이번 경기에서 반등하는 게 쉽진 않을 듯. 아무래도 고우석은 동점 상황에서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찰리 반지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18일 SSG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반지는 최근 징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패턴대로라면 부진 타이밍인데 하필 플러커와 맞대결에서 5이닝 5실점 패배를 당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7회까지 켈리에게 막혀 있다가 막판 2이닝 동안 상대 야수진의 미스를 묶어 2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리즈 내내 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듯. 그래도 김원중의 무실점 세이브는 팀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타자들은 2경기 연속 연장전의 후유증이 진하게 드러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듯. 게다가 이미 반지는 LG 타자들이 공략을 해본 경험도 있고 투구의 기복도 심합니다. 반면 플러코는 에이스의 투구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18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엘리아스는 투구의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5월 3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삼성을 고려한다면 그때보다는 나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백정현과 최지광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1회 말부터 홈런이 터져주었다는 점은 시리즈 내내 삼성 투수들을 압박할 수 있는 포인트일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주력 불펜 3인방의 휴식을 확보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최채영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8일 KT 원정에서 4.2이닝 5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최채영은 무려 10개의 피안타를 내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SSG의 우타 라인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기대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 공략에 실패하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삼성의 타선은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더 이상 원정에서 강점을 보이는 삼성 타선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듯. 백정현 강판 이후 1실점으로 버텨낸 불펜은 역시 느긋하게 패배하는 경기만 잘 던지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전날 경기는 SSG의 강력함보다는 삼성의 무기력함이 더 크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일 듯. 제구가 흔들리는 김광현을 공략하지 못한 삼성 타선이 엘리아스를 공략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결국 최채영이 잘 버텨줘야 하지만 전날 백정현이 SSG의 우타자들에게 무너졌음을 고려한다면 최채영의 운명도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용준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8일 KIA 원정에서 3이닝 4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용준은 상대가 준비를 해올 경우 전혀 대처가 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9일 하나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엔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산체스 공략에 실패하면서 김기중 상대로 간신히 2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타선 전체가 상당히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연장전 2연패의 후유증을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이 될 듯. 3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만이 전날의 좋은 점일 것입니다. 문동주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18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문동주는 3경기 연속 이닝보다 피안타가 많은 문제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4월 30일 홈에서 NC 상대로 홈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드너를 무너뜨리면서 권강민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최근 좋은 원정 경기력이 빈말이 아님을 새삼스레 확인시켰다. 시리즈 내내 기대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을 듯. 다만 불펜의 2실점은 깔끔하지 못한 게 오게티. 주중 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 연장전 패배를 당한 후유증은 컸습니다. 이 문제는 주말 시리즈 내내 NC를 휘감을 수 있는 부분. 현재 이용준은 상대가 좌타자로 무장하고 나왔을 때 대책이 없는 투수고 하나 역시 이번엔 그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동주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타격전 엔드 불펜전이 되겠지만 현재 양팀의 불펜 사정을 고려한다면 유리한 건 하나. 기세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양현종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8일 NC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다시금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타자 상대로 홈런 허용이 변수인데 일단 홈에서 QS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임에 틀림없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나성범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끝인 KIA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으로 이어지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도 김도영과 나성범이 복귀와 동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위안은 될 듯. 7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차라리 대패한 덕분에 주력 불펜이 쉬어서 다행일 것입니다. 엄상백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1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엄상백은 롯데전을 제외한 푸진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5월 31일 KIA 원정에서 5이닝 6실점 패배를 당한 건 아직도 기억에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0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진급 투수들 상대로 신을 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상동이 역시 신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는 완벽한 KT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다를 듯. 이미 KIA는 엄상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나성범의 가세도 큽니다. 물론 최근 KT의 타격은 위력적이지만 전날 KIA의 이진급 투수들 상대로 신을 낸 게 오히려 양현종 공략에 지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리엘 후라도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8일 하나 원정에서 6.1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후라도는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린 바 있습니다. 6월 최근 3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이 후라도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곽빈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키움의 타선은 득점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린 게 너무나도 컸다. 특히 7회 말 무사 만루에서 3피트 방해로 병살타가 터져버린 건 전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일 듯. 접전에서 무너지는 불펜은 이 팀이 상위권으로 갈 수 없는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브랜든 와델이 한국 무대 복귀전을 가집니다. 작년 대체 외인 투수로 들어와서 5승 3패 3.60의 성적을 남겼던 브랜든은 좌완 투수로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했는데 워낙 좌타자를 잘 잡아내는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장재영과 하영민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두산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타력이 좋지 않은데 집중력 역시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할 듯. 하마터면 엄청난 불을 지를 뻔한 이영하는 다시 2군에서 제구력을 가다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와델은 좌타자를 잘 잡아내는 투수. 키움의 타선이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듯. 그리고 최근에 후라도도 충분히 좋은 투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든의 특성상 이닝 소화 변수가 있고 전날 두산의 불펜은 제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